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노바에 오고 싶은 22살입니다. 여러 업무에 바쁘고 피곤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제 상황을 갖추려 봅니다. 팀노바에 오려는 이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전공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직 개발을 배우지 않아 얼마만큼 힘든지 재미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다른 직업적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쭉 파서 꼭 개발로 취직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전공자라고 다 그 전공을 선택하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공학 전공자 중에 전공 관련 분야로 취업하는 친구들이 50%는 될까 싶어요. 제 경험상. 그렇게 컴공 나왔다고 해서 다 코딩 잘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그러잖아요. 전공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코딩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코딩하기 힘들고 이게 고통스러우면 다른 직업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쨌든 그거는 너무 이렇게 섣부른 판단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 직업을 하는 것만큼 제일 별로인 게 없어요. 저는 근데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돈 벌려고 뭐 직업 찾다가 이런 거 오면은 사실 너무 공부가 더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왜 이런 직업을 해야 되고 이런 직업을 했을 때 얻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나이가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 요약: 지방사는대 공대, 경기 4년제 컴퓨터학과 편입, 비전공자 수준. 이번 3학년 1학기 끝나면 2년을 휴학하여 1학기는 1,500만원 모으고 알바, C언어, 독학, 영어, 남은 3학기는 팀노바를 수료하는 데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질문 1번. 수업 참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가능합니다. 1년 8개월. 그 본인이 이게 뭐 가능한 거에 맞춰주면 좋긴 한데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청강 같은 거 하시고 감안하시고요. 응용 2단계까지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생초보인 제가 1년 8개월 수료는 촉박한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팀플레이로 가면서 어느 정도 기간을 픽스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커리큘럼을 어떤 거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팀플레이 선택 시에는 보통은 기간에 맞춰도 끝납니다. 2번. 2021년 1월부터 당장 기초반 수강이 가능한가요? 청강부터 하시는 게 기초반은 매년 생기긴 한데 본인이 웨이팅 순위가 어느 정도 되셔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3번. 청강 신청, 청강 웨이팅 신청, 상담 전화, 결제 웨이팅 수업 신청. 웨이팅 기간이 최대 4개월이라고 하셨으나 안전하게 4개월 전 청강을 신청하면 되나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네. 일단은 청강 같은 경우는 미리 하셔도 되고 등록 상담이나 등록은 그 이후에 하셔도 될 거예요. 그 청강만 하셨으면 청강 하셔서 최소한의 신청 자격이 이제 주어진 거죠. 그렇게 되고요. 4번. 기초반 수강 후에 바로 연달아 응용반으로 진급이 가능한가요? 네, 쭉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준이 안 되거나 저희가 판단했을 때 2월이 필요한 학생이다라고 하면 등록금 따로 받지 않고 2월 시켜서 다시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기초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기초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그 응용 단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소화를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기초바 같은 경우 저희가 금전적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다시 뭐 100번을 듣든 1000번을 듣든 저희가 그 강사 판단에 따라서 이 친구는 한 번 더 보강을 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기초로 보내서 1대1 코칭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기초반 수료하고 바로 응용반 지원이 가능하다면 다시 응용반 웨이팅 기간이 있나요? 아니, 웨이팅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6번 대학생이라 수료 후에는 다시 3학년 2학기로 복학하게 되는데 수료 후에 수료자 취업 도움 주시나요? 아, 졸업 후에? 당연하죠. 그렇게 오는 친구들 꽤 많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상태이며 6개월 후에 경제적 여건만 마련되면 개발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보려 합니다. 제가 기초반에 가기 위해 C언어, 독학, 영어 공부 말고 어떤 것을 더 준비하면 좋을까요? 영어 공부하세요. 영어 공부하시고 C언어 독학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독학이 그렇게 쉬운 언어는 아니에요. 일정 수준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C언어 독학을 한다. 뭐 하면은 나쁘진 않죠. 근데 그 보통 어설프게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C언어보다는 차라리 파이썬 같이 좀 난이도가 조금 쉬운 거? 초반 진입장벽 낮은 언어를 하는 게 좋은데 영어를 하세요, 그냥. 딴 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안 좋은 습관, C언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C언어부터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C언어만 하는 친구들의 단점이 외골수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만 보는 거야. 메모리 한 땀 한 땀 막 이렇게 뭐 해제하고 뭐 동적 할당한 다음에 해제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이게 그 직업상 C언어를 하시는 분들 그런 꼼꼼함이 필요하긴 해. 근데 요즘은 그 메모리를 매니징하는 언어들이 보편적이라 새로 나오는 언어들이 그런 보편적인 언어의 특성을 따져 본다면 지금 아까 C언어 프로그래밍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그 분야가 지금은 좀 한정적이에요. 인베디드거나 오픈소스거나 뭐 그런 쪽이 좀 많고 요즘에 이제 플랫폼 레벨 이제 뭐 안드로이드나 iOS까지도 이제 뭐 스위프트 문법 보면 알겠지만 또는 뭐 코틀린이나 이런 자바 문법을 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메모리를 관리해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C언어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지. 우리 그 교수님은 아니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 물론 C언어가 공부에는 참 좋아요. 근데 그냥 저 때도 C언어였고 저 전 세대도 다 C언어였고 다들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유닉스가 전신인데 유닉스가 리눅스의 전신인데 그 리눅스의 이제 커널단에 이제 C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하게끔 그러니까 유닉스 만든 사람이 C언어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연결성이 있다 보니까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C언어가 보편적인 언어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플랫폼 레벨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인공지능을 하든 뭘 하든 C언어를 알면 정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꼭 필수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보니까 막 당장 플랫폼 레벨로 가야 되는데 이게 순서를 차라리 C언어 진짜 하고 싶으면 파이썬이나 뭐 자바보다는 파이썬이 초반에 더 쉬울 거예요. 파이썬이나 뭐 이런 조금 이렇게 문법이 상대적으로 심플하고 뭐 자바스크립트도 괜찮고 이런 어떤 기본 언어 정도 좀 쉬운 언어들을 좀 하다가 C언어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그냥 영어 공부하세요. 팀노바를 목적이라면 본인이 독학할 거면 그렇게 하는 걸 추천하고 팀노바를 올 거라면 영어 공부만 하세요. 개발 공부 어설프게 하느니 어설프게 해서 오는 사람 치고 팀노바에서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8번 3학년 1학기 이후 팀노바 지금 계획 졸업 후 팀노바 코딩 하나도 못해서 이대로 다니면 학점도 망하고 취업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위하여 투자하고 싶습니다. 근데 무슨 C언어 독학이야. 안 된다니까. 2년에도 안 되는 사람 지금도 안 돼요. 이런 사람 많이 봐서 그래.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막 그런 사람들 있을 거야. 막, 아니 어떻게 인간의 가능성을 그렇게 재단하시나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겁나 비관적이지만 거의 제가 하는 말 맞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제가 학생들이 정말 오래 코칭해서 그래.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2년에서 안 된 애들은 C언어 독학하기 힘들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 근데 C언어부터 하려고 보통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미국에서는 파이썬부터 가르치는 학교 지금 정말 많습니다. 한국의 컴퓨터 사이언스 전신이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컴퓨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뭐 별로 없지. 뭐 다 컴퓨터 공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의 전신이 대부분 그런 커리큘럼의 전신이 대부분 미국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파이썬부터 가르치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은 좀 달라졌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C 언어는 조금 진입장벽이 있는 언어죠. 근데 무슨 그걸 한다 그래. 학점 관리할 거면 팀노바 오지 마세요. 팀노바 학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여기 제가 이번 주에 구직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 이번 주에 구직하고 있는 은영이라고 있어요. 은영이가 이제 졸업해서 구직을 하는데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우리 제시 연봉이 그게 높은 거죠. 근데 웃돈을 주겠다는 기업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정말 누구나 돈만 주면 갈 수 있는 그 정말 전문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막 정말 사회에서 정말 2000대 초반 받으면서 막 그냥 일반 직업 있죠. 그냥 뭐 사무직으로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팀로 와서 공부를 하고 지금 부르는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웬만한 대기업보다 괜찮은 수준이에요, 진짜. 대기업 평균 연봉보다 높은 수준의 연봉을 막 그냥 막 받고 제시받고 이러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의 이 친구는 거의 회사 지금도 고르고 있어요. 막 골라 가려고 하고 있어요. 전문대인데도. 공부 진짜 더럽게 안 하는 친구고, 그거는 이제 같이 어차피 걔 면전에 대고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 우리 더럽게 안 했지, 이러면서 할 정도로 이제 했는데, 실제로 개발자로서는 역량이 엄청 뛰어나서 엄청나게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되는 곳인데 굳이 학점이 의미가 없다고. 학점이 0.1점이든 0.2점이든 그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리고 IT 업계 오기, 공대 쪽에서 뭐 학교 어디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그 고만고만한 애들 사이에서나 그렇지, 진짜 잘하는 사람은 고졸이든 뭐든 그냥 잘만 하면 사랑받는 게 이 업계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막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본인이 왜 이 직업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쩔 수 없고 내가 공대를 갔으니까 이래야 된다. 그러면 자기 전공 선택한 사람은 평생 다른 직업 선택하지 못하고 그것만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웃기잖아요. 차라리 그 생각을 먼저 깊게 해보세요. 저는 막 진짜 막 말로만, 이렇게 어차피 2년 해도 안 될 사람인데, 물론 이제 대다수 팀노바에 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진짜 뭐, 그러니까 6대4, 7대3 비율로 전공자가 4에서 40%에서 30% 사이로 많이 오는데, 걔네들 뭐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 분야에 오고 싶은 걔네들은 마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본인이 왜 이 분야에 와야 되는지, 지금 2년 동안 해봤는데 힘들어 뒤질 것 같잖아. 근데 왜 굳이 여기 와야 되냐 이거죠. 저는 뭐 그 사람이 수준이 있건 없건 그건 전혀 상관없는데, 팀노바에서 되게 중시하는 건 내 마음이 그게 동하냐 이거죠. 그냥 팀노바 오면은 고연봉 받으니까 좋아, 또는 미래 뭐 이직하고 이렇게 막 수료 이후에도 뭐 돈 잘 벌고 이러니까 좋아, 나는 이런 어떤 조건만 보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왜 그 사람이 거기까지 도달하는 많은 노력들을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그냥 와 저기 돈 많이 번다 이렇게 가가지고 잘 될 수가 없거든. 이게 굉장히 창의적인 직업이라서 내가 이 직업에 대한 애정 또는 이 직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게 명확해 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거 교육을 하면서 그냥 막 요새 막 광고 같은 거 보면 조금 속상한 게 뭐냐면, 무슨 뭐 개발자들 막 양성을 한다면서 막 4개월 만에 뭐 만들어준다 그러고 뭐 몇 개월 만에 뭐 만들어준다고 막 자꾸 이래. 팀노바는 당신을 4개월 만에 뭐 커리어가 좋은 개발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광고를 하기보다는 항상 우리가 했던 게 뭐냐, 우리 그냥 결과로 광고를 했거든요. 우리 평균 연봉이 얼마다, 그런 광고로만 한 이유가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한 약속 대비는 더 투머치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잘 됐죠, 지금까지. 저는 결과지향주의자라 결과 안 좋으면 제가 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막 너무 이게 무슨 패스트푸드 마냥 그냥 몇 개월 만에 당신의 뭐 커리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진짜 이 직업을 되게 가볍게 보고, 물론 이제 지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직업이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기업들이 인력을 못 구해서 팀노바에서도 연락 되게 많이 와요. 이번 주에만 두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개발자 소개시켜 달라고. 그 정도로 그렇긴 한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미래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패스트푸드처럼 이렇게 가는 형태가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팀노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긴 하죠. 뭐 이렇게 뭐 꼭 모든 사람이 엘리트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팀노바가 지향하는 거는 그쪽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 꿈, 뭐 그 모든 것들이 팀노바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전공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한다 이런 방식이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싫어하는 타입의 학생이에요. 왜 당신이 개발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것보다 막 구구절절히 제가 지금까지 사연을 정말 많이 읽었고 구구절절한 사연을 읽었어. 진짜 제일 심각했던 분이 기억에 남는 분이죠. 심각했다기보단 기억에 남는 분이 뭐 정말 자기는 해외에서 막 정말 뭐 사업을 하는데 뭐 모함과 수모를 당하고 이제 실력만 보는 업계로 가고 싶다고 갑자기 한국에 와가지고 팀노바 등록하고 3주 만에 나갔잖아. 그렇게 사연팔이 엄청나게 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이 직업을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실력만으로 인정받는 세상에 살고 싶고 막 고졸이라 너무 서러운데 막 이걸 이런 거 없이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에 오겠다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이제 그때 조언을 했던 게 뭐냐면 똑같이 하면 대졸자가 훨씬 잘해요. 나는 그랬지. 왜냐 공부를 더 많이 했으니까. 근데, 고졸이라 차별 안 받는다. 그거는 존나 열심히 한 고졸들이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동기나 그런 내가 이 직업을 왜 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직업이라는 게 거의 평생 가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 직업에서 낙오가 되지 않거나 내가 이 직업에 회한이 있거나 다른 직업을 하고 싶지 않은 이상은 보통은 이런 전문 직종은 한 분야에 보통 쭉 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직업을 선택하는 건데 지금까지 평생 공부하느라 한 것도 꽤 긴 시간이었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뭐 이렇게 해서 뭐 대학생까지. 근데 이 직업은 앞으로 50살이 될지 60살이 될지 그때까지도 계속 해야 되는 거라고요. 지금 22살이라는 나이는 전문성을 기르면은 뭘 해도 다 좋을 나이죠. 그렇게 하면 가능성이 큰 나이인데 이 나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이제 못함, 딴 거 선택 못함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누가 옆에서 좋아 보이겠어요. 제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면은 저 이상의 사람들이면 뭐 저 나이 때 저거밖에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것만큼 슬픈 건 없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자퇴를 선택을 할 때도 제가 첫 번째 학교 자퇴하고 두 번째 디지털 대학교로 편입을 선택을 할 때도 제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고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엄마한테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엄마와 이제 합의점을 찾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제가 세울 계획들을 잘 해나갔어요. 제가 지금 이 학교에 다녔을 때 저의 미래는 없는 것 같다. 나는 지금 차라리 개발을 열심히 해서 병역특례 준비를 해서 병역특례 하면서 디지털 대학교를 다니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딜을 해서 오케이가 돼서 병특을 구했죠. 그 다음에 열심히 개발을 했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과정들과 생각들이 저변에 깔리니까 그 계획대로 실행이 된 거죠. 그리고 열심히 했고 막 새벽 6시에 매일 나가서 지금은 사라진 카페지만 그 카페에 가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서 저는 이제 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했죠. 열심히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매일 그런 생각들을 몇 달 동안 반복하니까 엄청 실력이 많이 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앞에서 오래 생각하는 시간들, 내가 이 직업을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그 많은 시간들, 그리고 내가 그 플랜을 신청할 때 가지는 리스크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습관이 지금 그 당시가 제가 이제 사연 주신 분처럼 제가 그 당시에 23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23살, 22살 그 사이였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 습관이 계속 오더라고요. 1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런 습관이 오는 걸 보면서,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를 기르시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성인이시잖아요. 그쵸? 성인답게
천천히 차 한잔 하시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직업이 진짜 나에게 맞는지, 지금 2년 동안 해봐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코딩도 모르겠는데 이 직업을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 너무 거슬려요. 그러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만약에 그 생각 그대로라면 그냥 다른 곳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